영조는 굉장히 오래 산 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찍 죽었으면 별로 일을 못했을 텐데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그 일이 있을 때도 밥 먹으러 샀어요. 예전에 뇌가 건강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의사 취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까 전에 뭐 회충 얘기도 해주셨고 전반적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다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거잖아요. 사도세자를 죽이러 갈 때 신하가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이렇게 물으면 영조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 오늘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와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83세까지 살았던 영조. 그의 장수 비결은 성격이 온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영조는 불같은 성격에 감정적이고 눈물도 참 많았다고 해요. 신하들에게 대놓고 욕을 퍼붓기도 하고 종묘보다 어머니 숙빈 최씨 사당을 먼저 가선 안 된다고 신하들이 말하자 한겨울에 연못에 발을 담그고 이대로 빠져 죽겠다고 울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예민했는지 좋은 일을 할 때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드나드는 문마저도 달랐다고요. 일종의 징크스랄까요?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경화문, 좋은 일을 할 때는 만한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사도세자를 보면 사도세자를 죽이러 갈 때 신하가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이렇게 물으면 영조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경화문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는 딱 짐작을 했죠. 그래서 매우 절망을 했다고 해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주 강해서 죽을 사자, 돌아갈 귀자 이런 거는 일부러 쓰지를 않았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징크스도 많고 피곤한 성격이었죠. 영조는 또 회충 때문에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구역감도 자주 느꼈고 꿈틀거리는 회충을 토해내기도 했어요. 그런 잔병과 스트레스 많은 성격에도 영조는 의외로 83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이게 골골백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조는 어머니가 후궁 출신으로 조선시대에는 적장자가 아니면 궁궐 밖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는 궁궐 밖 사가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었고 근검절약하는 습관도 몸에 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조의 장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쏙쏙 빨려든다. 네. 그 영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을 얘기할 때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로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조선을 부흥시키겠다 하면 이제 영조, 정조 시대. 이 영조는 굉장히 오래 산 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찍 죽었으면 별로 일을 못했을 텐데 뭐 영화 사도에 나왔던 장면 중에 균역법을 실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금 제도예요, 세금. 네. 사람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돈과 같은 옷감을 내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과중하게 들어오니까 절반으로 깎아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도 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청계천 있죠. 네. 조선시대 때 청계천이 당연히 존재했는데 엄청 더러웠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다시 정비하자. 청계천 정비 사업을 영조 때 대대적으로 또 실시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 영조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어머니가 천안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는. 근데 그 외갓집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천안집 자식이야? 약간 요런 이제 눈빛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전대 왕이 형이에요, 배다른 형. 그 형을 영조가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너가 경종 죽였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영조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나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영조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도 많았고 대신 오래 산 만큼 또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들이 영조에게 올렸다는 약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조가 며칠 전부터 복통, 트림, 속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니까 인삼, 백출, 건강, 감초 등이 포함된 약을 지어 올렸고 이를 복용한 후에 차도가 있자 영조는 기뻐하면서 이 약을 자주 복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탕약의 이름이 바로 건공탕인데 승정원 일기에 건공탕을 검색하면 영조 때만 총 1859번이 나와요. 영조가 승하하기 전 마지막 열흘 동안 건공탕을 29번이나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영조의 건강을 도왔을까요? 건공탕, 저도 1859번에 나온 줄 몰랐는데 그 이름이 일단은 실제 한의학 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건공탕은 원래 이름은 아니고 원래는 이중탕이라는 이름이에요. 인삼, 건강, 배출, 감수 이렇게 4개인데 이제 그 너무 몸에 잘 맞으니까 너무 기뻐해서 건강하게 하는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중 건공탕이라고 일종의 승격이 된 거죠, 이름이. 이제 일단 건공탕의 기능은 주로 위장 배 쪽이 차가울 때 먹는 약이에요, 한마디로. 아까 전에 뭐 회충 얘기도 해주셨고 전반적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다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오래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아니었을까. 현대인들도 장 트러블이나 막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유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신경과에서도 네.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 많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과에서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화불량은 있어서 내시경도 해보고 이런저런 위장약을 먹어봤는데도 잘 안 낫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자율신경 장애를 의심해서 저희 신경과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관장하는 것은 결국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인데요. 이 위장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절해주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이 신경계를 좀 더 안정화시켜주는 약들을 처방하는데 여기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항우울제 계통 중에 신경통약으로 분류하는 약들을 처방하면 이상한 원인에 의한 소화불량 장애가 금방 해결되기도 하죠. 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장 트러블이나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한의원에 찾아주시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너 찍어보고 장 건강은 다 뭐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또 저 주변에 회사원이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배 아프고 뭐 긴장하고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설사 나와요. 이런 분들은 장 자체가 아니라 머리 쪽을 맑게 해주는,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한약 처방이라든지 머리와 장의 연결고리, 장뇌축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진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뇌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장뇌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이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뇌가 건강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의사 취급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유산균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장 건강이 좋아야 또 뇌도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한의학 쪽에서 한 수 배워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조선 왕들은 간식상을 포함해가지고 6에서 7차례 계속해서 식사를 합니다. 영조는 그것을 딱 3차례로 줄여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가지수도 보통은 12첩반상을 이러는데 영조는 보통 한 3첩 이상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좀 흉년이 들고 굉장히 좀 백성들도 많이 못 먹는다. 그러면은 어디 나도 이제 조금 먹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더 줄이고 심지어는 이제 간장 한 종지 그래서 이제 먹는 이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데 식사는 그래도 딱 꼬박꼬박 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챙겨 먹는. 일하다 보면 또 이제 바쁘잖아요. 네. 신하들과 한창 논쟁하다가도 밥 먹을 때는 그럼 또 이제 밥을 또 먹고 와서 또 일을 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영조하면 또 사도세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그 일이 있을 때도 밥 먹으러 왔어요. 사도세자는 굶어 죽었죠. 네. 근데도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체중 조절을 잘 하셨고 이게 이제 아마 장수의 비결이지 않을까. 후식이 일단 건강의 기본이다 하니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죠. 탕평채라고 맞아요. 탕탕평평 뭐 이렇게 네.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주재료가 다 되게 몸에 좋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청포묵, 고기볶음, 미나리 이런 걸로 만든 게 탕평채인 것만 봐도 굉장히 먹는 거나 영양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으니까 좀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재밌는 게 보통 왕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어이들이 가가지고 진찰을 많이 네.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이제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이런 건강검진을 무시하게 자주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이 역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방입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선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재위 기간이 15년인데 그 중에 한 49회 정도 이 입진을 합니다. 건강검진 15년 동안. 숙종 같은 경우에는 46년간 이 재위 기간 좀 길죠. 그 중에서 한 180회 정도 이 기록이 나와요. 근데 영조는
52년 동안 제위였는데 거의 한 8,000번에 네? 7,284회 이렇게 이제 나와요. 기록으로만. 그러니까 1년에 한 140회 정도 이 건강검진을 받은 거죠. 주 3회씩. 이것도 약간 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죠? 직장 내 건강검진도 하죠. 하시잖아요. 네. 또 지금 하는 건강검진은 대개는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강검진이었다면 당시에는 혈압의 변동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같은 것들 따로 할 일은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컨디션을 좀 재보고 먹는 음식을 좀 조절한다거나 예를 들면 오늘은 좀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거나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좀 얼굴이 부어있으면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매일 아침에 혈압을 재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루에 내가 먹는 수분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잠을 잤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선생님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성우님도 아, 맞죠?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게 또 건강 데이터 관리에 요즘 굉장히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혈압 체크 아침마다 먹는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실 정도면 거의 당시의 내의원들이라고 있고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 이제 의원이나 병원 방문하시면 사실 2, 3분 진료밖에 못 하는데 참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식습관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보통 급식을 먹거든요. 근데 급식은 저희가 시간표가 있어서 딱 정해진 시간. 종치면 밥 먹고 종치면 끝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가 남고에 있다 보니까 한창 이제 성장한 아이들. 그래서 엄청 고칼로리 음식들이 나오고 선생님들도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와, 이걸 먹다 보면 진짜 살이 찌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메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적게 푸고 막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식사 어떻게 보통 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있어요. 점심 한 끼 먹고 네.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간헐적 단식 정도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계속 굶고 있고 저는 맨날 환자분들한테는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맨날 하고 네.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챙겨 먹도록 해야겠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던?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환자분보다 더 오래 살면서 환자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겠다. 멋있다. 오늘 제가 내리는 결정이 그 환자의 미래의 건강이 다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건강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아까 그 영조님처럼 적게 먹지만 가장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좀 잘 구성된 우리 이제 주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달걀 스크램블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고등어를 반쪽을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좀 탄수화물 섞여 있는 식사를 좀 해야죠. 굉장히 반성하게 되네요. 아직은 젊으셔서 괜찮아요. 보통 왕들은 유교 경전 이런 거 공부하는데 영조는 좋은 음식들, 한의학 지식들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있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음식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뭐 단백질 몇 그램에 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음식 드시면서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이거 먹으면 대변이 잘 나와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두 가지 섞어가면서 식사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뇌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장뇌축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